매일 깨끗하게 씻으시는데 왜 유독 욕실에서 쓰러지는 걸까요? 욕실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매년 3,000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내일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 차 의사 박지혜입니다. 오랜 기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자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위를 모르고 계십니다. 이 부위를 씻지 않고 방치하면 몸에 독소가 쌓여 결국 70대의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매일 샤워할 때 이 부위만 단 5분간 자극하셨습니다. 몇 해 전 부산에 사시는 한 따님이 제게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세요. 처음엔 지팡이를 짚으시더니 이젠 혼자 화장실도 못 가세요. 이제 정말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쁜 딸인가요? 따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뵌 할머니는 더 슬퍼 보이셨습니다.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이젠 정말 끝인가 봐요.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지금부터 샤워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만. 딱 5분만 이렇게 씻어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그저 씻는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그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서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따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씻기만 했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정말 감사해요. 과연 이 부위가 어디일까요? 손이나 발처럼 우리가 매일 신경 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방치해둔 우리 몸의 하수구이자 신경 다발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위를 순서대로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100세까지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며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체 그 건강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날마다 받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5위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세요? 밥 먹기 전에 화장실 다녀와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손을 정말 자주 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사람 100명 중 97명이 손을 잘못 씻고 있습니다. 위는 바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그거야 당연히 매일 씻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비누로 문지르는 것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씻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만수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만성 소화불량으로 약을 드셨어요. 속이 늘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체하고 가스가 찼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 5군데를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시경도 깨끗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손바닥을 진찰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원인은 위가 아니라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샤워하실 때 비누칠하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자극해 보세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할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셨어요. 선생님, 속이 편해요. 10년 만에 밥이 넘어갑니다. 대체 손바닥이 뭐길래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손바닥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에는 무려 7,000개의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 숫자만큼의 신경이 여러분의 작은 손바닥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경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위간, 심장, 폐, 우리 몸속 오장육부 전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 지도이자 리모컨입니다. 손바닥만 제대로 자극하면 온몸의 장기들이 깨어납니다. 일본에서 100세가 넘게 장수하시는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무려 80명, 즉 10명 중 9명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학 연구팀도 발표했습니다. 손바닥을 따뜻한 물로 제대로 자극하면 우리 몸속 말초 혈액순환이 최대 34%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피가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째,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셋째, 손발 끝까지 따뜻해지며 잠을 깊이 잡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손바닥을 30초 동안 힘차게 박수를 치세요. 짝짝짝 소리가 나게요. 손바닥이 붉어지고 따뜻한 열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온몸에 열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그 뼈가 만나는 푹 들어간 곳을 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바로 합곡혈입니다. 이름은 어려워도 찾기는 쉽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여기를 5초씩 지그시 눌러만 줘도 트림이 나오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30초 박수, 5초 지압. 다 합쳐도 1분이면 끝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7 새박영희 할머니. 밤마다 손발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하셨죠.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셨습니다. 낮에는 비몽사몽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셨죠. 제가 이 손바닥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손발 저린 게 사라졌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손바닥만 제대로 씻어도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한번 보세요. 양말을 벗었을 때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나요? 손가락으로 종아리 앞쪽 뼈, 옆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 자국이 움푹 팬 채로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68 새 정수민 할아버님이 다리가 붓는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거 아니겠지 하셨대요. 그런데 단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아드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들어오셨습니다. 단 2주 만에 말입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무릎이 아닙니다. 발목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제대로 씻지 않은 곳, 무릎 뒤쪽에 숨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온몸에 독이 쌓입니다. 독이 쌓이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결국 이 주 만에 지팡이를 짚게 되는 겁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곳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막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위는 무릎 뒤, 정확히는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뒤쪽에 푹 들어간 우묵한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오금입니다. 지금 바로 손으로 그곳을 만져보세요. 혹시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만졌을 때 섬뜩하게 차가운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에는 독이 가득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금은 우리 몸의 하수구입니다. 정확히는 다리에 쌓인 모든 노폐물과 더러운 물을 빼내는 메인 하수관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고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오금이 막히면 다리에 독소와 노폐물이 그대로 쌓여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붓고 결국 썩게 되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8 새 정수민 할아버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단 2주 만에 걷지 못하게 되신 분이요. 제가 할아버님의 오금을 만져보았습니다. 마치 시멘트를 부어놓은 것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샤워하실 때 다른 곳은 대충 씻으셔도 여기에만 따뜻한 물을 30초만 쏘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풀어주세요. 3주 후 할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 없이 혼자서 걸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요. 이제 아파트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지팡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금에는 우리 몸의 핵심 면역 기관인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몸속에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 노폐물 같은 나쁜 것들을 모아서 태워버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 소각장이 멈추면, 즉 오금이 막히면
우리 몸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 쓰레기들이 전부 다리에 쌓이는 거예요. 독일의 한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오금을 따뜻하게 단 1분만 자극해도 림프에게 순환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빨라진다고요. 꽉 막혔던 하수구가 샴푸 거품처럼 확 뚫리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오금이 막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리가 부을 위험이 무려 6배나 높다고 합니다. 길에 다리 부스는 사람 10명이 있다면 그중 6명은 오금이 막혀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발표가 있었죠. 오금을 꾸준히 관리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요. 10명 중 5명이 무릎 통증 없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샤워기를 들고 오금에 직접 대세요. 따뜻하다 싶은 물로 30초만 강하게 쏘여주세요. 물줄기가 오금의 깊은 곳을 직접 때린다는 느낌으로요. 이것만으로도 굳었던 림프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누칠을 하면서 내 손가락으로 오금을 부드럽게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30초면 됩니다. 절대 아프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림프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어요. 살살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더 할 것도 없습니다. 물 30초, 손 마사지 30초, 합쳐서 1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최명자 할머니. 10년 동안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그 자국이 다음 날 아침까지 안 지워졌어요.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탓이라는 말만 했답니다. 제가 할머니께 이 오금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딱 2주 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양말 자국이 바로 사라져요. 10년 만에 다리가 가벼워요. 이게 정말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금만 제대로 뚫어도 당신의 다리는 20년 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만 젊어져서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지 않으세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주 마려운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이곳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도 샤워할 때 딱 1분이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할아버님이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3세셨죠. 선생님, 제가 밤에 화장실을 5번을 가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얼굴이 수면 부족으로 푸석하고 어두워 보이셨어요. 저는 삶 위를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그 할아버님이 오셨는데 얼굴색부터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밤에 많아야 한번 가요. 아침까지 푹 잡니다. 사는 게 달라졌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 하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이 중요한 부위를 씻을 생각조차 안 하십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3위는 사타구니입니다. 네, 사타구니요? 많이 놀라셨죠? 조금 민망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활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학 이야기입니다. 사타구니를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하체가 죽습니다. 하체가 죽으면 걷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면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김철수 할아버님 기억하시죠? 밤에 화장실 5번 가시던 분이요. 할아버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장갑을 끼고 서해부를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안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샤워하실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쏘이고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서 풀어주세요. 한 달 후 할아버님은 밤에 푹 주무시게 된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 다리가 따뜻해래요. 예전엔 한여름에도 다리가 시렸는데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사타구니는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피동맥과 발끝에서 올라가는 차가운 피정맥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이 교차로가 꽉 막히면 위아래가 단절됩니다. 하체에 신선한 피가 내려가질 못합니다. 그러니 다리가 차가워지고 방광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또한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수백 개의 콩알만 한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이 림프절이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70% 가까이를 책임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이 건강하고 순환이 잘 되면 면역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기에도 덜 걸리고 심지어 암세포의 활동도 억제된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사타구니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하체가 차가울 위험이 무려 9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국내 한 의대에서도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타구니를 매일 부드럽게 자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8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답니다. 75살까지 걷던 사람이 83살까지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사타구니, 즉 팬티 라인을 따라서 따뜻한 물을 30초간 쏘여주세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요. 뜨끈한 물이 사타구니의 굳은 혈관과 림프를 깨웁니다. 두 번째 양손으로 사타구니 푹 들어간 곳을 너무 아프지 않게 기분 좋을 정도로만 지그시 눌러주세요. 5초씩 5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10번이면 충분합니다. 막혔던 독소가 뚫리는 느낌으로요. 끝입니다.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다 합쳐도 1분 30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 새 이순자 할머니. 다리가 너무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어요.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켜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셨죠.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제가 할머니께 이 사타구니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가 수줍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저 어젯밤에 전기장판 안 켜고 잤어요. 다리가 따뜻해요. 이게 내 다리가 맞나 싶어요. 기적 같아요. 사타구니만 뚫어도 하체에 불이 켜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체가 항상 차갑다면 사타구니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체가 따뜻해져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아, 내가 아까 뭘 하려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고요. 아는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안 나오고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이거 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 위 때문입니다. 이 위는 뇌로 가는 피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뇌에 피가 안 갑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가 옵니다. 작년에 대전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70살이셨죠. 선생님,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며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혼자 집 밖에 나가질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불안감에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목덜미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풀면 됩니다. EWE. 이건 여러분의 생명과 기억에 직결됩니다. 이 위는 바로 목덜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들어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어떠신가요? 혹시 딱딱하게 굳어 있나요? 돌멩이처럼 뭉쳐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살 박순례 할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치매가 올까봐 무섭다고 하셨죠. 선생님,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가스 불 끄는 걸 잊어버려서 냄비를 태울 뻔했어요.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저 정말 어떡하죠? 할머니의 목덜미를 만져봤습니다.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목 때문이에요. 여기가 꽉 막혀서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목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게 치매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목은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가 굶어 죽습니다. 왜 목덜미가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목덜미는 뇌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뇌는 피를 밥으로 먹고 삽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피가 공급하죠.
그런데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여기가 굳고 막히면 뇌가 밥을 못 먹습니다. 뇌가 굶는 겁니다. 뇌가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가 죽어 치매가 오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병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덜미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무려 37%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피가 절반 가까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의학 저널에서도 발표했죠. 목덜미를 따뜻하게 매일 자극한 사람들은 뇌졸중으로 쓰러질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5명이 뇌졸중을 피하게 된 겁니다. 일본 국립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목덜미를 단일 분만 마사지해도 뇌로 가는 피의 양이 43%나 즉각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막혔던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뚫리는 겁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 100명 중 무려 80명, 즉 10명 중 8명이 목덜미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뜨끈하다 싶은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계속 쏘이세요. 샤워기를 손에 들고 목 뒤 뼈부터 어깨까지 물줄기가 강하게 목덜미를 직접 때리게 하세요. 굳었던 근육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샤워 끝나고 몸을 닦은 뒤 양손으로 목덜미를 꽉 잡고 주물러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머리뼈를 향해 쓸어 올리듯이요. 1분이면 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이게 다입니다. 물 1분, 손 1분,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술래 할머니께 이 목덜미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유리창 닦은 것처럼 맑아요. 손주 이름도 또렷하게 기억나고요. 깜빡하는 일이 확 줄었어요. 이제 치매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목덜미만 매일 풀어줘도 당신의 뇌는 깨어납니다.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맑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저런 걱정에 뒤척이지 않으세요. 자다가 꼭 한두 번씩 깨고, 그렇게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천근만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일위 때문입니다. 일위는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여기가 돌처럼 굳어 있으면 마음이 지옥처럼 불안해집니다. 잠도 못 자고 쉽게 화가 나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한국 사람 100명 중 94명이 이곳에 응어리가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이곳을 씻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8세셨죠. 선생님, 제가 30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자요. 심지어 요즘은 그 약도 잘 안 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할머니의 가슴을 만져보았습니다. 정확히는 명치를 만져봤어요. 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마치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막혀서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일러버위, 이것은 여러분 생명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되고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것만 알면 100세까지 불안 없이 꿀잠 자며 건강하게 삽니다. 대망의 일위는 바로 명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를 눌러보세요.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 그 아래 푹 들어간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명치 흉골 하단입니다. 손가락으로 그곳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옥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신가요? 혹은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조명숙 할머니. 3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셨다고 했죠. 선생님 수면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 겨우 자요.
이제는 약이 안 들어서 술을 마시고 자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의 명치를 살짝 눌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아 하고 비명을 지르셨어요. 무소에 솥뚜껑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쌓인 화와 슬픔이 전부 여기에 뭉쳐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를 꺼버린 거예요. 명치가 뭐예요? 그게 불면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할머니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실이자 감정의 쓰레기통입니다. 여기가 꺼지면 온몸이 얼어붙고 여기가 꽉 차면 마음이 병듭니다. 명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면역, 체계 소화 기능이 모두 여기서 조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신경의 핵심 다발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화가 나면 여기가 뜨거워지며 체합니다. 슬프면 여기가 무겁게 짓눌립니다. 걱정이 많으면 여기가 돌처럼 굳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화병, 후호, 빙 아시죠? 화가 쌓여서 생기는 병이요. 화병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무려 94명, 즉 거의 모든 환자가 명치에 딱딱한 응어리 앞통점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병원에서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명치가 긴장 상태인 딱딱한 사람은 몸을 극도로 긴장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몸이 24시간 내내 전쟁 상태이니 당연히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쉽게 화가 나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명치를 부드럽게 풀어준 사람들은 면역력이 무려 3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감기에도 덜 걸리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국내 한 의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명치를 단 1분만 마사지해도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2배 이상 활발해진다고 해요. 몸의 비상경보가 꺼지고 휴식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치를 자극한 사람들은 장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장에 좋은 유익균이 67%나 늘어났대요. 실제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명치를 매일 자극한 사람들은 단 2주 만에 72%가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꿀잠을 되찾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은 뒤 따뜻해진 손바닥을 명치에 대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1분이면 됩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이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명치에 손을 댄 채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코로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으세요. 배가 든 가죽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쑥 집어넣으세요. 이 심호흡을 5번만 하세요. 정말 간단하죠? 마사지 1분, 숨쉬기 1분. 단 2분이면 끝입니다. 조명숙 할머니께 이 명치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이 주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저 어젯밤에요. 수면제 안 먹고 잤어요. 그것도 아침까지 깨지도 않고 푹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우셨습니다. 분당의 한 병원에서는 87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역시 30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명치 마사지 2주 만에 완전히 좋아지셨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치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감정을 관장하는 보일러입니다. 지금 당장 명치를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그럼 오늘 저녁 샤워 후 꼭 명치를 따뜻하게 풀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방치했던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5곳. 첫 번째, 손바닥입니다. 온몸 장기와 연결된 신경 7,000개가 있는 곳입니다. 박수 30초, 합곡혈 누르기 5초.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오금입니다. 다리에 모든 독소가 모이는 하수구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손으로 돌리기 30초. 다리가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사타구니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생명의 고속도로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하체가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 목덜미입니다. 내로 가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뜨끈한 물 1분, 마사지 1분.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 명치입니다.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실이자 감정의 중심입니다. 마사지 1분 깊은 숨 5번.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 꿀잠을 잡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고작 5분에서 7분입니다. 하루 단 5분의 샤워 습관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두 발로 걷게 만듭니다. 제가 35년간 6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연구한 결론이 이겁니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하는 샤워, 그 따뜻한 물과 여러분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샤워할 때 이 5곳만 제대로 자극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한 달 후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밤에 머리만 대면 깊이 잠듭니다. 2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뭐 좋은 거 드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이 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산의 이영자 할머니 요양원 가기 직전이었지만 지금은 혼자 버스 타고 시장에 다니십니다. 대전의 김만수 할아버님 10년간 달고 살던 소화제를 끊고 밥맛이 돌아오셨습니다. 광주의 김철수 할아버님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쳤지만 지금은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대구의 이순자 할머니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지만 지금은 몸이 따뜻해지셨습니다. 대전의 박순례 할머니 치매가 올까봐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은 머리가 또렷해지셨습니다. 서울의 조명숙 할머니 30년간 먹던 수면제를 끊고 약 없이 꿀잠을 주무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샤워할 때 5분씩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아프게 누워서 요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샤워할 때 이 5곳을 꼭 기억하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그리고 명치. 이 5곳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 좀 한번 봐. 매일 샤워할 때 이렇게만 하면 건강해진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샤워할 때 단 5분. 이 시간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